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뉘이셨나요? 아니면 아직 마음 한켠이 무겁고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매트 헤이그가 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책을 처음 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벽 2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한동안 그냥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온 건지 안도가 된 건지 그 경계가 참 모호했습니다. 그 느낌을 오늘 밤 여러분께도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노라 시드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5살, 영국의 작은 도시 베드퍼드에 살고 있는 노라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꿈꿔왔던 밴드는 해체되었고 연자와는 파혼했으며 사랑하는 고양이 볼테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도 그날 사라졌습니다. 노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만 해온 건 아닐까? 다른 길을 걸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까? 그리고 그날 밤 노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노라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병원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서관,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고 벽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서가를 가득 채운 수백만 권의 책들, 모두 초록색 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라는 그 공간에서 오래된 얼굴 하나를 만납니다. 중학생 때 자신을 가르쳤던 사서 선생님, 앨른 부인이었어요. 앨른 부인은 말합니다. 여기는 자정의 도서관이에요, 노라.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곳이죠. 이 책들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삶이랍니다. 잠깐 상상해 보실게요. 당신의 인생에서 다르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그때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더라면, 그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더 일찍 떠났더라면,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영원히 접어두죠. 그 접어둔 삶들이 모두 이 도서관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노라는 앨른 부인과 함께 서가를 걷습니다. 당신이 후회하고 있는 선택마다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펼치면 당신은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라는 망설입니다. 후회라는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앨른 부인이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후회의 책도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딱 한 권, 특별한 책이 있답니다. 무슨 책인가요? 가능성의 책이에요.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지만 언제든 갈 수 있는 삶들이 담겨 있죠. 노라는 첫 번째 책을 펼칩니다. 약혼자 댄과 결혼했던 삶, 교회의 아담한 집, 마당에는 강아지 한 마리, 옆에는 아이가 생겼고 생일엔 케이크가 올라오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삶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라는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몸은 그 삶 속에 있는데 마음 어딘가가 계속 비어 있는 느낌. 왜일까요? 노라는 그 삶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기 때문에 아팠던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옵니다. 앨른 부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라는 두 번째 글 집어듭니다. 이번엔 밴드를 떠나지 않았던 삶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노라, 수천 명의 관객,
뜨거운 조명, 팬들의 함성, 록스타가 된 삶. 이건 정말 멋있었습니다. 노라는 처음으로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삶에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명성의 이면엔 지독한 고독이 있었고, 화려한 무대 뒤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노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록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 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진 삶? 더 유명한 삶? 더 안정적인 삶?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삶? 노라는 계속해서 책을 펼쳐나갑니다. 올림픽 수영선수가 삶, 철학자가 된 삶, 호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삶, 수의사가 된 삶. 각각의 삶은 빛나는 부분이 있었고, 각각의 삶에는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라는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 거기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을,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삶 중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중간쯤에서 노라는 오래 머물고 싶은 삶 하나를 만납니다.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 거기서 노라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 특별한 성공도 눈에 띄는 업적도 없는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기서의 노라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밤이 되면 오로라를 바라보고, 소소한 감사를 일기에 적는 삶. 노라는 오랫동안 그 삶 속에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앨런 부인이 말합니다. 노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도서관은 영원하지 않아요. 자정이 지나면 이 공간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해요. 노라는 묻습니다. 어떤 삶이 맞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앨름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한참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저 사람처럼 살았다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매트 헤이그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당신이 걷지 않은 길은 당신이 모르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이 길에도 당신이 미쳐보지 못한 빛이 있다고. 노라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삶을 경험하며 노라가 얻은 건 더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마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노라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아주 천천히 빛을 잃어갑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라는 한 문장을 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밤 혹시 많이 지치셨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라처럼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아니, 꼭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의 삶은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요.